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 기사 필기 2021년 2회 기출문제 중에서 41번 문제부터 함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 앞에서 나왔는데요. 기억을 못 하신다면 파란색 별표 하시고 다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분리식이면서 특급 방진 마스크에 여과제 등의 포집 효율을 냈습니다. 현재 나온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분리식이며 특급은 대부분 걸러낸다 기억하세요. 99.95% 이상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42번 필기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방진 마스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방진 마스크 필터에는 활성탄 실리카겔이 있다. 이 활성탄과 실리카겔은 방독 마스크 필터 정화제에 해당된다, 그죠? 방진 마스크 필터는 면이나 합성 섬유, 유리 섬유, 금속 섬유 등이 사용되죠. 그래서 틀린 설명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기에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지름이 100cm, D가 주어졌습니다. 원형 후드 입구로부터 200cm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떨어진 거리 X가 주어졌습니다. 오염물질이 있습니다. 제어 풍속 3m/s, 항상 단위를 보라 했다, 그죠? V, 제어 속도가 주어졌습니다. 후드의 필요 환기량을 계산하시오 했는데요. 환기량의 단위를 보니까 미터의 3승/s 단위다, 그죠? 그래서 제어 속도 단위와 환기량의 세크 단위가 동일합니다. 이때는요, Q는 할 때 단위를 환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60을 곱할 필요가 없었다. 그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단, 자유공간이면서 플랜지가 없습니다. 이때는 기본 공식이죠. 그죠? 60 곱하기 VC 였는데요. 현재는 60 곱할 필요가 없으니까 VC 곱하기 10X의 제곱 플러스 A 기본 공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어 속도는 3m/s가 된다. 그죠? 10 곱하기 떨어진 거리 200cm는 2m잖아요. 그래서 2의 제곱 하시고요. A라는 건 4분의 파이 D 제곱이죠. 바로 넣을게요. D 직경이 100cm다 했으니까 두 칸 가면 1이 되잖아요. 그죠? 1의 제곱. 이렇게 바로 대입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지금 해설에서는 A를 계산을 해서 대입했고요. 둘 중에 아무거나 편한 방식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값은 122.36 정도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44번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보호구의 재질과 적용 물질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면은 고체상 물질에 효과적이다. 맞다, 그죠? 부틸 고무는 극성 용제에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니트릴 고무는 비극성 용제에 효과적이다. 맞죠, 그죠? 천연 고무 라텍스는 비극성 용제다 했는데요. 천연 고무 라텍스는 극성 용제나 수용성 용액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틀린 답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5번 넘어갈게요. 제어 속도는 실기까지도 중요합니다. 국소 환기 장치 설계에서 제어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제어 속도라는 건요, 유해 물질이 이렇게 발생된다, 그죠? 후드가 있죠. 이 유해 물질을 후드로 잡아들이기 위한 속도가 제어 속도였죠. 그래서 발산되는 유해 물질을 후드로 흡인하는 데 필요한 기류 속도이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 실기 단골로 자주 나옵니다. 흡인 풍량이 주어졌네요. Q가 200m의 3승/min다. 단위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네요. 유효 전압 P가 150mm H2O이다. 단위 좋다, 그죠? 송풍기 효율은 80%일 때 동력을 계산하시오 했습니다. 동력 HP는 6120 곱하기 효율분의 Q 곱하기 P고요. 여유계수 주어지면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현재는 6120 곱하기 효율이 80%니까 0.8이고요. 자, 송풍량은 200이고 유효 전압이 150이다.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레이놀즈수 실기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2개에서 3개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덕트 내 공기 흐름에서 레이놀즈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모든 요소는 있습니다. 자, 레이놀즈수를 계산하는 거 2가지 공식이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점성계수분에 점성할 때 동이 없죠? 동이 없으니까 위에는 3개 넣어주자 그랬죠. 그죠? 로는 뭡니까? 밀도. V는 뭡니까? 유체 유속, D는 광경 이렇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공기 점성 계수분의 로 VD잖아요. 밀도, 속도, 직경 이게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른 공식은 동점성 계수분에 여기는 동이 붙었죠. 밑에가 붙었으니까 위에는 한 개 빼주자 그랬죠. 그죠? 그냥 VD가 된다. 그죠? 그래서 현재 맞게 된 것은 답이 1번 되겠습니다. 48번 넘어갈게요.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작업환경 관리 대책 중에서 물질의 대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성냥을 만들 때 백린을 정린으로 교체한다. 보온 재료인 유리 섬유를 이거 잘못되었잖아요. 성면암을 일으키는데요. 반대로 해야죠. 성면을 유리 섬유로 교체해야죠. 야광시계 자판의 라듐 대신인 분체 입자를 큰 입자로 대체할수록 좋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48번 했고요. 49번 맞네요. 실기까지도 중요하죠. 그죠? 7 곱하기 14 곱하기 3의 최적을 가진 방에 톨루엔이 저장되어 있고 공기를 공급하기 전에 측정한 농도 C1이 300ppm입니다. 이 방으로 10m의 삼승 per minute의 환기량이다. 그죠? Q가 되겠습니다. 공급한 후 노출 기준이 100으로 도달하는데 두 번째 노출 기준 C2가 되겠네요.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시오 했습니다. 그죠? 자, 유해 물질을 나중 온도 또는 노출 농도 이하로 환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죠. T고요. 단위는 미니트 분이었습니다. 마이너스 Q분의 V 곱하기 ln C1분의 C2. 공식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Q가 얼마인가 하면 지금 10이죠. 10분의 최적은 3개를 다 곱해줘야죠. 7 곱하기 14 곱하기 3이죠. 그죠? 곱하기 ln은 ln 버튼 누르시면 되죠. 첫 번째 농도가 300이고요. 나중 농도 100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32.30 미니트 정도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자주 나온다. 그죠? 후드 선택에서 필요 환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측면 조절판 또는 커튼 등으로 가능한 공정을 둘러싼다. 공정을 포위한다. 좋다. 그죠? 후드를 오염원에 가능한 가깝게 설치한다. 이것도 좋잖아요. 후드 계급으로 유입되는 기류 속도 분포가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좋죠, 그죠? 공정 중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비산을 크게 한다. 그럼 오염물질이 날려버리니까요. 포집할 때는 더 많은 환기량이 필요합니다. 비산을 줄여야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거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51번. 자, 송풍기 상사 법칙. 그죠? 실기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송풍기 회전수 변화에 따른 풍량, 풍압, 동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풍량은 Q2는 그죠? 첫 번째 Q1 곱하기 D1분의 D2의 세제곱이고 N1분의 N2다. 그죠? 그래서 풍량은 볼게요. 송풍기 회전수에 비례한다. 맞다. 그죠? 그 다음에 풍압은 P2는 P1 곱하기 D1분의 D2의 제곱, N1분의 N2의 제곱, ρ1분의 ρ다. 그죠? 그래서 풍압은 송풍기 회전수에 반비례한다가 아니죠. 자, 송풍기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해야죠. 여기 틀렸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동력은 HP2는 HP1 곱하기 D1분의 D2의 5승이고 N1분의 N2의 3승이고 ρ1분의 ρ다. 그죠? 그래서 제가 순서를 Q2, P2, HP2 하시고요. 자,
D1분의 D2는 3, 2, 5 이렇게 되고 N1분의 N2는 1, 2, 3이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로1분의 로2는 뒤에서 두 개만 붙이자 이렇게 해서 세 개 한꺼번에 암기하십시오 했던 내용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동력은 옳은 것은 했네요. 그죠? 이거 틀렸고요. 옳은 것은 1번이고 동력은 해정수의 뭐에? 세제곱에 비례한다 해야죠. 그래서 이 두 개 다 틀렸네요. 그죠? 맞는 거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기압에서 요거는 실기에도 간혹 출제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1기압에서 혼합기체 부피가 질소가 71%, 산소 14, 탄산가스 15%로 구성되어 있을 때 질소의 분압은 했습니다. 질소의 부분 압력입니다. 그죠? 1기압이 760mmHg죠. mmHg 중에서 질소가 차지하는 건 얼마예요? 71%니까 곱하기 0.71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 53번 넘어갈게요.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자주 출제가 안 되는 문제 되겠습니다. 공기 정화 장치의 한 종류인 원심력 집진기에서 절간 입경의 의미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원심력 집진기에서 절간 입경은 50% 처리 효율로 제거할 수 있는 입자 크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절단 입경은 50%의 처리 효율로 제거되는 입자 크기다. 한 번 더 읽고 지나가시기 바랄게요. 자, 요거는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 그죠? 작업 환경 개선에서 공학적인 대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 환기, 격리, 대체 다 좋잖아요. 그죠? 근데 요 중에서 교육은 작업 환경 개선 대책에는 속해요. 근데 공학적인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공학적인 대책은 대치 또는 대체, 그 다음 격리, 환기 이렇게 세 가지를 공학적인 대책이라고 하고요. 작업 환경 대책을 네 가지 넣으라 할 때는 교육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5번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유입개수 C가 0.8이다 주어졌습니다. 원형의 후드가 있습니다. 원형 덕트의 면적 A가 주어졌다. 그죠? 필요 환기량 Q가 주어졌습니다. 이때 후드의 정압을 계산하라 했고 공기 밀도를 1.2다 라고 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후드의 정압 공식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죠? SPH는 뭐였죠? VP 1 플러스 FH다. 그죠? 이 공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죠. 자, 여기에서 FH, 압력 손실 계수를 계산하는 건 어떻게 했습니까? FH는 CE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이다. 이 공식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현재는 정압을 계산하시오 했으니까요. 자, 여기 하나씩 넣어 볼게요. VP 1 플러스 FH인데 VP 속도압을 모르니까 속도압 계산할게요. VP는 뭐죠? 2G분의 RV 제곱이다. 그죠? 2 곱하기 G, 중력가 속도는 9.8입니다. 아까 공기의 밀도 비중을 1.2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속도 V가 주어지지 않고 그 대신에 뭐를 줬는지 한번 볼게요. Q하고 면적을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계산해 볼게요. 우리 Q는 60 곱하기 A 곱하기 V다. 그죠? 요때 Q의 단위는 미터의 3승 per 미니트고 속도는 미터 per 세크다. 미니트고 세크고 다르기 때문에 60을 곱했다. 바로 이렇게 대입해도 됩니다. 그죠? 요 단위가 미니트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60 곱하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속도를 구해야 되니까요. V는 이라고 고치면 60 곱하기 A분의 Q가 되겠다. 그죠? 60 곱하기 A가 지금 현재 주어졌잖아요. 0.0314분의 Q 주어졌죠? 30이다. 그죠? 요거를 60 곱하기 0.0314분의 끝까지 가야죠. 그죠? 요거 조금 들어 올릴게요. 3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해서 이제 속도 계산하시면 되죠. 그죠? 계산하셔서 이제 속도가 나오면 아까 여기에다 속도 15.92 나옵니다. 속도 15.92의 제곱 이렇게 하면 VP가 계산이 되겠죠.
VP를 계산하니까 15.52 mmHg2O가 계산되어집니다. 자, 그럼 현재 이제 SPH는 해서요. SPH는 정확 계산했잖아요. 15.52 곱하기 1 플러스 FH를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준 거는 CE, 유익계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또 계산할게요. FH는 뭐다? CE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이다. 그죠? 유익계수가 0.8이니까요. 0.8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계산하면 0.49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0.49 이렇게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죠? 계산하면 23.12가 되겠습니다. 공식만 기억하신다면 천천히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꼭 풀어보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6번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방사형 송풍기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의외로 요 송풍기 특징들이요 돌아가면서 나오다 보니까 저도 암기하려니까 너무 혼돈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나오는 내용을 넣어서 암기법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요거부터 보고 찾아볼게요. 분진 자체 정화 위에서 고농도 분진을 평판에 방사한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분진 자체 정화 위에서 분진을 자체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고농도 분진을 먼지가 많은 분진을 평판에 평평한 판에다가 뿌린다, 방사한다 이렇게 기억할게요. 이게 방사 날개형의 특징이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방사 날개형은 고농도 분진 함유 공기나 부식성이 강한 공기를 이송시키는 데 많이 이용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깃이 평판으로 되어 있다. 아까 평판에 방사한다 그랬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기체 구조가 분진을 자체 정화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암기에 있는 특징이죠.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7번 보겠습니다. 플랜지가 없는 외부식 사각형 후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플랜지가 없었는데 플랜지가 있는 플랜지를 붙이면 송풍량은 25% 감소됩니다. 그죠? 자, 외부식 사각형 후드로 이 후드를 작업대에 부착하죠. 또 25% 감소돼요. 그죠? 자, 이때 필요 환기량의 변화는 있습니다. 플랜지를 부착해서 25% 줄고 이걸 작업대에 부착해서 25% 주니까요. 총 얼마? 기존 대비 50%로 필요 환기량이 감소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자, 50도씨의 송풍관에 15m/s 유속으로 흐르는 기체의 속도압을 계산하라 했고요. 기체의 밀도가 1.293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50도씨일 때 기체 밀도를 줬기 때문에 온도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상관없겠습니다. 속도압 VP는 뭡니까? 2G분의 R V제곱이 된다.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G 중력 가속도는 9.8이고요. 자, 기체의 밀도가 1.293 곱하기 속도입니다. 세크 단위니까 그대로 사용하면 되네요. 그죠? 15의 제곱 넣으시면 14.84mmH2O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온도가 50도씨니까 T1이다. 그죠? 인 기체가 관을 통하여 20m의 삼승 per minute로 흐르고 있을 때 같은 조건의 0도씨 두 번째 온도 T2가 되겠습니다. 유량은 했죠. 자, 유량에 대한 보정이니까 유량을 보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미터의 삼승, 결국은 부피를 보정하는 거죠. 부피에 대한 온도 보정이다 보시면 돼요. 혼돈되시면 보일-샤를의 법칙 한번 해볼게요. T1분의 P1V1은 그죠? 요 실기 대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T2분의 P2V2 요식만 딱 암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어떤 게 미치고 위였더라? 혼돈되시면 요식 넣어보시면 돼요. 대각선끼리 곱하면 서로 똑같죠? T1 곱하기 P2V2는 T2 곱하기 P1V1이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부피 V2는 부피 보정이니까요. 자, 이게 곱해졌는 게 넘어가면 밑으로 가야죠. T1분의 P2분의 앞에 V1은 앞으로 빼버릴게요. 첫 번째 부피 곱하기 그죠? T2분의 P1 그죠?
그래서 결국은 두 번째 부피는 첫 번째 부피 곱하기 압력은 지금 동일하니까 빼면요. 밑에가 뭐다? 처음 온도분에 위에가 뭐다? 나중 온도다가 들어가는 거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부피 얼마냐면 20이잖아요. 20 곱하기 T1이니까 첫 번째 온도는 273 플러스 50이죠. 나중 온도는 273 플러스 0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번 넘어갈게요. 원심력 송풍기 중에서 이번에는 다익형 송풍기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것도 특징이 너무 많아서 암기법을 한번 외우고 찾아보도록 할게요. 다람쥐 날개는 회전 방향과 동일한 앞쪽이라는 게 전향 날개형이다. 앞전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많다는 게 다익형이다. 많을 다자입니다. 그죠? 속도가 느리고 송풍량이 떨어져서 저가다. 이렇게 기억할게요. 다람쥐의 날개는 회전 방향하고 동일한 앞쪽에 전향에 많이 있어요. 날개가 많다는 뜻이죠. 하지만 날개가 많이 있더라도 속도가 느리고 송풍량이 떨어져서 날개는 많아도 저가다. 그죠? 다람쥐 날개는 회전 방향과 동일한 앞쪽에 많지만 속도 느리고 송풍량 떨어져 저가다. 이렇게 한번 외워버리면 혼돈되는 특징 한번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찾아볼게요. 자, 큰 압력 송실에서도 송풍량이 안정적이다. 송풍량이 아까 뭐라고 했죠? 송풍량이 적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요거, 그죠? 밑에 것도 볼게요. 송풍기 임펠러가 다람쥐 쳇바퀴 모양이다. 다람쥐 날개 했죠. 그죠? 강도가 크게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다. 저가다라고 했으니까 맞죠? 다른 송풍기와 비교하여 동일 송풍량을 발생시키기 위한 임펠러 회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소음이 작다. 맞죠? 그죠? 그래서 큰 압력 손실에서도 송풍량이 안정적인 게 아니라 아까 송풍량이 어떠하다? 송풍량이 떨어진다 했으니까 틀린 내용은 바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물리적 유해인자 관리 61번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한번 나왔는데요. 기억 안 나신다면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동증후군에 대한 스톡홀름 워크숍의 분류로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진동증후군의 단계를 0에서부터 4까지 5단계로 구분한다. 그죠? 자, 맞죠? 그죠? 이렇게 0에서부터 4단계까지 구분합니다. 자, 이번에 1단계는 가벼운 증상으로 1개 또는 그 이상 손가락 끝부분이 하얗게 변한다. 맞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단계는 가벼운 증상이고 2단계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손가락의 중간 부위 이상의 때때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3단계는 심각한데요. 대부분의 손가락들의 전체에 빈번하게 증상이 나타났고 4단계는 매우 심각이죠. 대부분 손가락이 하얗게 변하고 손끝에서 땀의 분비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변화가 생겼다. 그죠? 자, 그러면 1단계 맞고요. 3단계는 심각한 증상은 맞다. 그죠? 1개 또는 그 이상의 손가락 가운데마디 부분까지가 아니죠. 3단계 심각할 때는 대부분이 전체에 빈번하게 증상이 생긴다 해야 되니까 3번 설명이 틀렸죠. 그죠? 나머지 4번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2번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 잘 나오죠. 인체와 작업 환경 사이의 열 교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죠? 열 교환에는 온도, 습도, 기류 또는 대류, 복사열까지 해당되죠. 해당되지 않는 거는 여기 열순음은 해당되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증발이 빠졌다. 그죠? 열교환에 증발까지 해당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63번 넘어가겠습니다. 비전리 방사선의 종류 중 옥외 작업을 하면서 콜카르 유도체, 벤조피렌, 안트라센 화합물과 상호작용하여 피부암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비전리 방사선. 자, 우리가
피부암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거 자외선으로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64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필기에 자주 출제되죠. 소독작용, 비타민 D를 형성하고 피부 색소 침착 등 생물학적 작용이 강한 특성을 가진 도르노선의 파장 범위에 있다. 그죠? 도르노선은 280에서 315 나노미터, 옹스트롬을 하면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면 되죠. 2800에서 대략 3150 옹스트롬이었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65번 전리방사선 중에서 전자기 방사선에 속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전리방사선은 전자기 방사선과 입자 방사선이 있는데요. 입자를 외우기 쉽죠? 알파 입자, 베타 입자, 중성자 요거는 입자 방사선이고 엑스레이 감마선 요거는 전자기 방사선입니다. 그래서 현재 답은 3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6번은 실기까지 중요하죠. 다음 중 이상 기압의 인체 작용으로 2차적인 가압 현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2차적인 가압 현상은 질소의 마취 작용이 있다. 그죠? 4기압 이상의 질소가 마취 작용 일으키죠. 산소 중독 증세 있죠. 산소는 2기압이 넘으면 중독 증세를 일으킵니다. 이산화탄소 작용이 있다. 그죠? 이산화탄소는 산소 독성과 질소 마취 작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67번 자주 나왔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자, 출력이 10W다. 그죠? 예. 우리 우리 출력이 주어졌죠. 여기 주어졌습니다. 작은 점음원으로부터 점음원이면서 자유공간이다라고 했고요. 10m가 떨어진 거리 R이 주어졌습니다. 음압 레벨이 얼마인가? 지금 구하라는 건 음향 파워 레벨이 아니라 SPL을 계산하라라는 겁니다. 그죠? 일단 출력 10W가 주어졌으니까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PWL을 먼저 구할 수 있죠. PWL은 10 곱하기 로그 W0분의 W죠. 10 곱하기 로그 W0는 일정한 값이죠. 10의 마이너스 12승분의 10W다. 그죠? 이거 계산하시면 130dB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WL과 SPL의 관계다. 그죠? SPL은 PWL-20 로그 R 마이너스 11. 이렇게 점음원이면서 자유공간일 때 공식이죠. 자, 그래서 PWL이 130이니까요. 130 마이너스 20 곱하기 로그 떨어진 거리 10m죠. 마이너스 11 계산하시면 답은 99dB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주 안 나왔죠? 파란색 별표 하나 붙여볼게요. 1손이란 몇 헤르츠, 몇 데시벨의 음압 레벨인가 했습니다. 자, 1손은 1000헤르츠, 40데시벨 음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자, 참고로 1폰이다. 그죠? 1폰은 1000헤르츠 1데시벨 음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소는 1000헤르츠 동일하죠. 40데시벨 음의 크기는 손이고 1데시벨 음의 크기는 폰이다. 요거 두 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9번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연 조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창의 면적은 바닥 면적의 15에서 20%다. 좋다, 그죠? 개각은 4에서 5도가 좋다.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개각이 작을수록 실내가 밝은 게 아니라 클수록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균일한 조명을 요구할 때는 동북이나 북창이 좋습니다. 입사각은 28도 이상이 좋고 입사각이나 개각이 클수록 실내가 밝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거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0번 넘어갈게요. 전신 진동 노출에 따른 인체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신이 진동받게 되면 평면 감각에 영향을 미치고 산소 소비량, 폐 환기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작업 수행 능력과 집중력이 저하하게 됩니다.
저속 노출 시에 레이노드 증후군을 유발한다 했는데 레이노드 증후군은 전신이 아니라 뭐죠? 국소 진동에 의한 장애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설명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71번 필기용 문제입니다. 소음에 의한 인체의 장애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입니다. 일단 소음의 크기가 클수록 그죠? 장애도 커집니다. 개인마다 감수성이 있다라고 했고요. 소음의 주파수가 클수록 위험하죠. 그죠? 해당되지 않는 건 소음 발생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72번 넘어갈게요. 자주 나옵니다. 전리방사선에 대한 감수성의 크기를 올바른 순서로 나열한 것은 했다, 그죠? 암기할 때 골인 그랬죠. 골수 임파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골수 제일 먼저다, 그죠? 그 다음에 수상내 그랬죠, 그죠? 상피세포가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상내 결지. 뼈 근육 그랬죠. 근육이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폐, 내장, 신경 했으니까 신경이 마지막 되겠죠. 그죠? 이렇게 암기법 이용해서 순서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73번 필기에 자주 나옵니다. 한랭 환경은 추운 환경이잖아요. 인체의 1차적인 생리적 반응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피부 혈관이 팽창이 아니라 수축되겠죠. 그죠? 추우니까. 그래서 이게 틀렸죠. 체의 표면적 감소, 화학적 대사 작용은 증가한다. 그죠? 근육 긴장 증가, 떨림이 있다. 틀린 건 1번 되겠습니다. 74번. 자, 요거는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근데 요 문제 파란색 별표 하나 붙여두시고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10시간 동안 측정한 누적 소음 노출량이 300일 때 측정 시간 평균 소음 수준, 시간 가중 평균 소음은 뭐냐면 TWA잖아요. 우리 TWA는 공식이 16.61 곱하기 로그. 지금까지는요, 100분의 D. 플러스 90 이렇게 암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왜냐면 대부분은 작업 시간이 8시간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100은 뭐냐면 12.5 곱하기 작업 시간 8시간에서 100이 나온 겁니다. 근데 현재는 요거죠. 8시간 아니라 10시간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공식의 100을 그대로 대입하면 틀려버리고요. 요 100 대신에 뭐를 넣어야 된다? 12.5 곱하기 현재 작업시간 10시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 그대로 16.61 곱하기 로그. 자, 지금 10시간이니까 12.5 곱하기 10 하시고 누적 소음 노출량 D가 300이죠. 플러스 90 이렇게 계산하시면 96.32 데시벨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5번 자주 나오죠. 그죠? 감압에 따른 인체의 기포 형성량을 좌우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질소 기포 형성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조직에 용해된 가스량, 혈류를 변화시키는 상태, 감압 속도, 고기압의 노출 정도다 했죠. 그죠? 산소 공급량하고는 무관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7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기에 자주 나오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고열 장애는 했습니다. 이것은 작업 환경에서 가장 흔히 발생되고요. 피부 장애인데 땀띠라고 합니다. 그죠? 요 땀띠는 뭐라고 말했죠? 열 발진이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음의 평가 시에 적용되는 잔향 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이것도 잔향 시간 그렇게 자주는 안 나오니까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로 붙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잔향 시간은 실내 공간의 크기에 비례한다. 일단 맞는 거였죠. 1번이에요. 자, 이거 왜 맞는지는 생각해 보시면 이 공식을 보시면 된다. 그죠? 잔향 시간에 대한 공식은 T는 KA분의 V입니다. 요 V가 뭐냐면 실내의 용적이죠. 그래서 실내 공간의 크기가 클수록 잔향 시간도 커진다. 비례 관계가 있다. 그죠? 그래서 답이 1번이다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기에 잘 나옵니다. 1촉광의 광원으로부터
한 단위 입체각으로 나가는 광속의 단위가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죠? 자, 광속의 단위는 루멘입니다. 그죠? 광도의 단위는 캔들, 광도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광속의 단위를 물었기 때문에 답은 4번의 루멘이 된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참고의 단위들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룩스 또는 푸트 캔들, 요거는 조도의 단위가 된다, 그죠? 램버트가 있죠. 요거는 광속 발산도, 다시 말하면 눈부신 빛 휘도. 의 단위가 되고요. 캔들 촉광이죠. 요거는 광도의 단위가 됩니다. 빛의 밝기 광도가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9번은 파란색 별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폐 공간에서 산소 결핍의 원인을 소모, 다시 말하면 산소를 사용해 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산소가 다른 가스로 치환되었다 또는 흡수되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때 소모, 산소를 사용했는 거죠. 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죠? 용접이나 절단이나 불에 의한 연소, 물질이 타기 위해선 산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소모에 해당합니다. 금속의 산화, 요 등의 화학 반응. 산화가 된다는 건 어떤 물질이 산소랑 결합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산소의 소모가 되겠죠. 제한된 공간 내에서 사람이 호흡하면서 산소를 소모합니다. 그죠? 그래서 소모가 아닌 거는 질소, 아르곤, 헬륨 등 불활성 가스 사용. 다시 말하면 산소가 다른 가스로 치환이 된 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8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에 있어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압력이란 절대압과 게이지압의 합이다 했는데 틀렸죠.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에서 사용하는 압력이란 압력계 게이지가 가리키는 압력을 뜻해요. 게이지 압력을 말한다 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고압 작업이란 고기압에서 자망공법이나 그 외 압기공법으로 하는 작업이다. 맞고요. 기압 조절실이란 고압 작업을 하는 근로자나 잠수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가압이나 감압을 받는 장소를 뜻합니다. 표면 공급식 잠수 작업이란 수면 위의 공기 압축기 또는 호흡용 기체 통해서 압축된 호흡용 기체를 공급받으면서 하는 작업을 말한다. 그죠?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독성화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건강 영향에 따른 분진의 분류와 유발물질 종류를 잘못 짝지은 것은, 이것도 파란색 별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유기성 분진에는 옥분진, 면, 밀가루가 있고, 알레르기성 분진에는 크롬산, 망간, 황이 있다 그랬는데요. 자, 우리가 알레르기, 꽃가루, 털가루, 나무. 그래서 봄철에 알레르기성 분진이 많죠. 그죠? 그래서 틀린 게 2번이다 정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82번입니다. 그죠? 자주 출제가 됩니다. 다음 중 칼슘 대사 장애를 주어서 신결석을 동반한 신증후군, 신장증후군이란 뜻이죠. 나타나고 다량의 칼슘 배설이 일어나 뼈의 통증, 골연화증, 골수공증과 같은 골격계 장애를 유발하는 중금속은, 그죠? 바로 칼슘 대사 장애를 주어서 이렇게 다량의 칼슘 배설이 일어나는 바람에 뼈에 장애가 생긴다. 요거는 카드뮴 중독 증세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83번 문제입니다. 폐에 침착된 먼지의 정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어떤 먼지는 폐포 벽을 통과하여 림프계나 다른 부위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2번에 먼지는 세포가 방출하는 효소에 의해 용해되지 않으므로 점액층에 의한 방출 후에 체내에 축적되고, 다시 말하면 제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요거 틀렸다. 그죠? 먼지는 대식 세포가 방출하는 효소의 용해 자격으로 녹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합니다. 2번 틀렸습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84번 중요하죠. 그죠? 카드뮴이 체내 내에 흡수되었을 때 주로 축적이 되는 곳은 어딘가라고 했습니다. 자, 체내에 흡수된 카드뮴은 혈장 단백질과 결합해서 간으로 이송이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신장에 축적이 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카드뮴은 50에서 75%는 간과 신장의 축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맞게 된 거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5번 넘어가겠습니다. 생물학적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주목적은 근로자 채용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한다. 틀렸죠, 그죠? 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노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최근의 노출량이나 과거로부터 축적된 노출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고, 건강상의 위험은 생물학적 검체에서 물질별 결정된 인자를 생물학적 노출 지수와 비교해서 위험하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죠. 그죠? 그래서 틀린 설명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죠. 그죠? 흡입 분진의 종류에 따른 진폐증 분류 중에서 유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에 해당하는 거 했습니다. 자, 무기성 분진과 유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이 있는데요. 우리가 유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을 암기했죠. 그죠? 연초핀, 농부의 폐와 모발에서 설탕 나오면 면목 없다 이렇게 기억했거든요. 그래서 요 중에서는 연초폐증이 바로 유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7번 별표하겠습니다. 다음 중 중추신경계 자극작용이 강한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중추신경계 억제작용 순서 많이 나왔잖아요. 할로겐, 에테르, 에스테르, 유기산, 알코올, 알켄, 알칸. 요거는 억제작용 순서입니다. 그죠? 간혹 또 나오죠. 중추신경 자극작용이 강한 건 아민이 제일 강합니다. 아민, 유기산, 케톤, 알데히드, 알코올, 알칸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건 1번인데요. 기억 못 하신다면 요거 파란색 별표로 바꾸고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88번은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화학물질의 상호작용인 기량작용 중에서 독성물질의 생체 과정인 흡수나 대사의 변화를 일으켜 독성이 감소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죠? 자, 기량작용은 두 물질에 동시에 노출되었을 때 그 독성이 어떻게 된다? 단독 물질의 독성보다 독성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 중에 배분적 또는 분배적 기량작용은 물질의 흡수나 대사의 변화를 일으켜 독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 바로 2번이 답이 되네요. 기능적 기량작용은 두 물질이 서로 반대되는 기능을 가져서 독성이 낮아지는 거고요. 화학적인 기량작용은 화학적인 상호 반응 때문에 독성이 낮아지고, 수용적인 기량작용은 체내에서 같은 수용체에 결합되면서 경쟁 관계를 하면서 독성이 낮아지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설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89번 문제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나왔는데요. 자주 나오진 않으니까 파란색 별표 붙여보겠습니다. 자, 직업성 천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천식을 유발하는 대표 물질에는 TDI와 TMA가 있다. 요거는 최근 들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단 질환에 이완되게 되면 작업 환경에서 추후에 소량의 동일한 유발 물질에 노출되더라도 증상이 다시 발현하게 된다. 맞습니다. 직업성 천식은 근무 시간의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휴일 같은 비근무 시간에 증상이 완화되거나 없어지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전부 다 직업성 천식에 대한 설명이다. 그죠? 틀린 설명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번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 자주 출제되죠. 납 중독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모두 나열한 것은 했습니다. 빈혈, 신장장애, 중추나 말초신경장애, 소화기장애. 네 가지가 전부 다 납 중독 증세에 해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해설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실기까지 꼭 암기해야 될 내용 되겠습니다. 이황화탄소를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생체 내 대사산물은 했습니다. 암기할 때요. 이황화탄 TTCA 이렇게 암기했거든요. 그래서 이황화탄소는 소변 중 TTCA,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기까지 중요하다, 그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단시간 노출 기준 STL이란 몇 분이죠? 단시간은 15분이다 그랬죠? 15분간의 시간가중 평균 노출 값으로서 노출 농도가 시간가중 평균 노출 기준을 초과하고 단시간 노출 기준 STL 이하인 경우에는 1회 노출 지속 시간은 몇 분? 15분 미만이어야 하고 이러한 상태가 1일 몇 회? 4회 이하로 발생해야 하며 각 노출의 간격은 1시간 간격둬야 됩니다. 그죠? 60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맞게 된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3번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 자주 출제됩니다. 사염화탄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생식기에 대한 독성 작용이 특히 심하다 했는데 이거 틀렸죠, 그죠? 사염화탄소는 간에 대한 독성 작용이 특히 심해서 중심 소엽성 대사를 일으킨다 했습니다. 간과 신장의 장애를 일으키는 사염화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그죠? 자, 고농도에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장애 외에 간, 신장장애 유발합니다. 신장장애 증상으로 감료, 혈뇨 등이 발생하며 완전 무뇨증이 되면 사망까지 갈 수 있죠. 초기 증상으로는 두통이나 구역, 구토, 복부선통과 설사, 간압통 등이 발생됩니다.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4번은 실기까지도 중요합니다. 단순 질식제에 해당되지 않는 거. 단순 질식제는 생리적으로는 아무 작용도 하지 않죠. 하지만 이 가스가 많을 때는 산소 분압을 저하시켜서 질식을 일으키는 거다. 그죠? 공기의 성분이라 그랬죠. 수소, CO2, 이산화탄소, 질소, 헬륨, 메탄에탄, 프로판 이런 거에 해당되죠. 그래서 단순 질식제에 해당하는 것은 답은 3번의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그죠? 자, 해설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95번입니다. 상기도 점막 자극제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이 자극제가 입에 들어왔는데요. 입속에서 혀에서 녹아버리면 밑으로 못 들어가고 위에서만 자극을 주죠. 그래서 윗상자, 상기도 점막 자극제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 상기도 점막 자극제는 물에 잘 녹는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액체로 잘 되는 거다 그랬거든요. 암모니아는 암모니아, 수 되잖아요. 염화수소는 염산, 크롬산 이런 거 액체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 1번의 포스겐 이렇게 요거는 포스겐은 종말기관지 및 폐포 점막 자극제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적혈구에서 산소 운반 단백질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답은 4번의 헤모글로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필기에 자주 나오죠. 할로게나 탄화수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추신경계 억제에 의한 마취작용이 나타난다. 맞다, 그죠? 3번에 할로게나 탄화수소의 독성은 분자량이 커질수록 독성도 증가한다. 맞다, 그죠? 할로게나 탄화수소의 독성 정도는 할로겐 원소의 수가 커질수록 증가한다. 맞죠? 분자량이 커질수록 원소 수가 커질수록 독성은 증가합니다. 그죠? 가연성 폭발의 위험이 높다. 틀린 설명은 2번 되겠습니다. 자, 98번 넘어가서 요거는 별표 2개 붙여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A 작업장의 백혈병과 벤젠에 대한 코호트 연구를 수행한 결과입니다. 벤젠의 백혈병에 대한 상대 위험비를 구하라. 그죠? 상노비 그랬거든요. 상대 위험비는 노출군법 비노출군이다 그랬죠. 그죠? 자, 비노출군에서 질병 발생률 분의 노출군의 질병 발생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비노출군에서는 질병이 발생하는 비율을 볼게요. 전체 인원 27명 중에서
질병이 생긴 거는 2명이에요. 그죠? 노출군에서는요, 전체 19명 중에서 질병이 생긴 거 5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 0.263, 0.074가 나온다. 그죠? 상대 위험비는 3.5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필기에 잘 나오죠. 다음 중 중절 모자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해털스 쉐이크라고 하며 근육 경련을 유발하는 중금속은 했다. 그죠? 이렇게 중절 모자를 만드는 사람에게서 발생되었는 이 뭐죠? 근육 경련을 유발하는 금속은 바로 2번의 수은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100번 문제입니다. 유기용제별 중독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있습니다. 벤젠은 골수나 조혈 기능 장애를 일으키죠. 크실렌 중추신경계 장애나 간, 생식계 장애를 일으키고요. 염화 탄화수소는 염탄간장 그랬죠. 간 장애를 일으킵니다. 에틸렌 글리콜 에테르가 생식기능 장애. 맞는 건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풀이하겠습니다. 역시 개인별로 어려운 문제들, 새로 보이는 문제들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